자, 이제 35번입니다. 중간에 밥 좀 처먹고 그 다음에 저기 뭐야 영상 저거 유튜브에다가 저 업로딩 시킨다고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자, 35번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when you look at the map, 당신이 지도를 보게 될 때 you may conclude, 당신은 결론을 지을지도 모릅니다. as commercial airline navigator라고 하는데 보통 이제 커머셜은 상업이고 에어라인은 항공이고 내비게이터는 흔히 말하면 조종사를 얘기하는 거죠. 이걸 우리가 이제 뭐 무슨 경제 용어라든지 일반적인 용어로 얘기하면은 민간 항공 조종사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사람들이 한때 그렇게 하였던, 그럼 이게 conclude를 이제 한때 그렇게 과거 시제로 얘기해 주는 거예요. 한때 결론 내렸던 게 뭐냐면은 The best way to get from Amsterdam to Tokyo. 자, 암스테르담, 네덜란드 수도죠. 네덜란드 수도인 암스테르담에서 도쿄로 도달하는 가장 최고의 방법은 바로 to head in an easterly direction. 그러니까 동쪽으로 향하는 거였답니다. Along what is known as the Mediterranean route라고 해서 지중해 루트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보통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쪽이 이제 유럽이고요. 뭐 이쪽이 아프리카가 있고, 그 다음에 이쪽이 이제 뭐 아시아 구역이고, 그 다음에 일본이 만약에 여기 있다라고 칩시다. 일본이 여기 있으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네덜란드가 만약에 요 지역에 있다라고 하면은 지중해 방향 동쪽 방향이니까 지도로 봤을 때 그냥 이렇게 가면 되는 게 최고의 방법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그 얘기가 이제 첫 번째로 나오는 것이고, 자, 우리 순서 문제 푸는 방식으로 한번 접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A. After you've decided on a goal, 그래서 만약 당신이요 한 목표에 대해서 결정을 하고 난 후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work 동사 원형이 나왔으니까 뭡니까? 명령문이겠죠. 열심히 일을 하여라. to accomplish it.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세요. but 그렇지만 keep looking for, keep 다음에 ing가 들어가게 되면 유지하다, 계속하다 이런 뜻이죠. 자, 그래서 찾는 것을 계속하세요. ways, 방법. 무슨 방법? achieving the goal 이렇게 해가지고 그 목표를 성취하고자 하는 방법에 대해서 찾으려고 계속해라 이런 얘기죠. 뭘? more efficient, 좀 더 효율적으로. 다시 얘기하면은 좀 더 효율적으로 목표를 성취하고자 하는 방식들을 계속 찾아라. 그러니까 목표 설정해가지고 그걸 성취하려고 쭉 이렇게 열심히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엔간하면은 그걸 좀 쉬운 방법이나 아니면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들로 해라 이런 얘기죠. Perhaps 아마도 from a different angle이라고 해서 다양한 각도로부터라고 얘기합니다. 자, 요 표현 일단 내가 별표를 하나 쳐놔놓을게요. 이게 왜 그런지는 조금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답에서 이제 여러분들 어차피 이거 답은 알고 있을 거니까. 자, this approach, 이러한 접근은 바로 때때로는 뭐라고 불린다? reframing이라고 이렇게 불린다. 요 단어도 빈칸 예상 하나 적겠습니다. 자, 이걸 이제 흔히 말하는 재구성이라고 얘기하는데 재구성은 우리가 이제 뭐 건축적으로 얘기했을 때는 construction이라고 해볼까요? 이 단어로 이렇게 바꾸어 가지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재구성이라는 뜻이요. 자, 그러면 A번에서 지금 얘기하는 것은 지금 이 그 뭐예요? 흔한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하는 지중해 방향으로 가는 것이 더 낫다라고 얘기하는데 뜬금없이 어떤 목표 설정했으면 그렇게 잡아라 그런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중간에 연결고리가 안 맞기 때문에 A는 자동적으로 처음이 아니라는 점 그렇게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자, B로 내려가 볼게요. 자, B로 내려가면은 look at a glove 합니다. 자, glove라는 단어는 우리가 이제 지구본이라고 얘기하는 건데 뭐 아니면 그냥 지구라고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구본 또는 뭐 그냥 지구. 자, 지구를 한번 봐라. 그럼 지구본을 봐라. 뭐 대신에? 지도 대신에. 자, 그럼 약간 연결고리가 있을 거겠죠. 자, 그래서 지도 대신에 지구를 보면은 그러면 your perspective, 당신의 관점은 may change, 바뀔지도 모릅니다. 뭐? Rather than heading east on the Mediterranean route, 지중해 방향으로, 그러니까 지중해 방향에서 동쪽으로 향한다기보다는 오히려 commercial airplanes, 이런 민간 비행기들, 그러니까 going from Amsterdam to Tokyo, 그래서 암스테르담에서 도쿄로 가고 있는 이런 민간 항공기들이 이제는 어디로 향한다? 북쪽으로 향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올바른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소리냐면 지구본을 이렇게 보게 되면 어차피 위쪽에는 북극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북극에 가지고 이렇게 뿅 이렇게 가면은 더 가까이 갈 것은 뭐 하려고 미쳤다고 이렇게 뿅 둘러가냐 이런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됐습니까? 더군다나 일본은 잘 알겠지만 동북아시아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동쪽이면서도 그 동북아시아 하면 좀 그렇긴 한데 아시아 기준에서 얘기했을 때는 동쪽에 위쪽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그 일본 위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뭐 후지산이라든지 넘어가게 되면 뭐 블라디보스톡이라든지 러시아로 바로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이 B번은 아무래도 뭐예요? 지도가 아닌 지구를 보게 되면은 얘기는 좀 달라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언급하고 있죠. 자, 그럼 C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그럼 B는 일단 약간 후보로 놔둬보고요. They take what is known as the polar route 합니다. 자, 그들은요. take, 취하게 됩니다. What is known, 알려진 것인데 뭐로써 알려진 거? polar route 해가지고 북극 루트라고 알려진 그것을 이용하게 돼요. 뭐라면서 flying over the North Pole to Alaska. 그래서 북쪽 북극에서 알래스카로 넘어가고 그런 다음에 west to 토끼오로 넘어가죠. 그래서 forest savings 이렇게 해가지고 절약이 되는데 얼마나 절약이 된다? 대략 1500마일 정도가 절약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what is the lesson here? 여기서 교훈이 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은 여기서 말하는 교훈이 뭐냐 하면 그 다음에 교훈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교훈처럼 느껴졌던 말이 아까 뭐 있었어요? 목표 정하면 거기에 따라서 해라. 열심히 해라. 근데 효율적으로 해라. 그게 교훈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적어도 C 다음에는 A로 넘어가는 거겠죠. 이해됐습니까? 적어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요 느낌이 왔으면은 당연히 C 다음에 A라고 봤으니까 일단 1번 탈락이고 그 다음에 2번도 탈락이 되겠죠. 그러면은 3번, 4번, 5번에서 지금 결정이 되는 건데 아까 얘기했다시피 교훈이 뭐야? 바로 교훈이 넘어갔기 때문에 CA가 바로 직결이 되는 거죠. 그러면 CA가 지금 좀 띄어져 있는 5번도 탈락이 되는 거예요. 문제 이렇게 푸는 거라고 내가 누차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CA와 CAB. 자, 그럼 A 다음에 이런 거다 극해놓고 다시 지구를 보면 이렇다 하는 그 얘기는 일단 언급 좀 관계가 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3번으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자, 내가 아까 전에 여기서 지금 이거 되게 중요하다고 얘기했잖아요.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어떤 목표를 설정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는 방법도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무식하게 그냥 무조건 계속 책상 안에 앉아 있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거기서 어떤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고 어떤 부분은 좀 빼내야 되는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잡아내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재구성 또는 다양한 각도 이 단어를 내가 빈칸 예상이라고 설정해 놓은 이유가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물론 different angle이라고 하는 건 다양한 각도 했을 때 뭐 different를 various로 바꾼다 이걸 많이 얘기했던 거니까 뭐 다양한이라는 식으로 이렇게 좀 다른 빈칸 예상 잡아도 되겠고 reframing이라는 단어도 뭐 재구성이라는 어떤 다른 단어를 이용해서 바꿔낼 수도 있다라는 점 잘 기억을 하세요. 특히 달고가 이번에 좀 그런 식으로 낸다 하는데 혹시 모르니까 잘 기억을 해놔놓고 그리고 사실 이 글의 주제나 요지는 이미 A번에서 다 언급되었습니다. B와 C는 뭐냐면 아까 주어진 문장에서 얘기했던 거에서 그냥 예시를 그냥 쭉 설명하면서 이거의 교훈이 뭐야? 하고 이렇게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예상컨대 빈칸 예상이 가장 높고요. 어법은 솔직히 말해가지고 이걸 낸다 하면 정말 틀리면 안 되는 거예요. 뭐 얘기할 게 별로 없습니다. 얘기할 게 별로 없기 때문에 좀 조심까지는 아니고요. 그래도 뭐 구조 파악에서 이런 지문들 잘 기억을 좀 해놓도록 하면 될 것 같아요. 나머지는 뭐 별로 얘기할 게 없습니다. 탈락했는데 요런 월크하고 킵은 병렬 구조 요거 하나 정도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순서 넘어갑니다. 자, why does garbage exist in the human system but not more broadly in nature? 자, 쓰레기는 왜 인간 시스템에만 존재하는가? 뭐가 아니라 좀 더 자연에서 넓게가 아니라 그러니까 자연에서 넓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왜 쓰레기라고 하는 것은 인간 세계에서만 존재하는가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자, 그러면은 쓰레기라고 하는 것이 그럼 무슨 말이에요? 인간들이 살고 있는 집단에서는 어떤 특정한 물체가 쓰레기가 될 수 있긴 하겠지만은 자연적인 전체적 개념에서는 이게 쓰레기가 아닐 수도 있다. 이렇게 뭐 언급을 하면 됩니다. 알겠죠? 이렇게 좀 넓게 생각을 좀 해줘야 돼요. 시간이 그러니까 우리 모의고사 칠 때 보면 시간이 좀 급박하기 때문에 그 시간에 쫓겨갖고 이걸 생각을 못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한 1분 정도의 여유를 두는 건 그렇게 나쁘지는 않아요. 알겠죠? 근데 여기서 전제 조건이 1분 정도의 여유를 둔다는 얘기는 그럼 2분, 3분 동안 풀어야 된답니까? 이 소리인데 우리가 문제 풀다 보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문제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1분도 채 안 돼서 풀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시간대에다가 좀 더 여유를 두면 됩니다.
자, 그럼 A번부터 한번 볼게요. 자, A번에서는 보면은 the output of the microbes 이렇게 해가지고 그 미생물의 어떠한 배출구, 뭐 결과물 이렇게 되는 건데, 자, 위에서 아무 얘기도 안 했는데 갑자기 미생물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럼 일단 A는 자동으로 탈락이에요. 미생물이 어디서 언급됐고 그 다음에 그 결과물이 어디서 언급됐는지를 모르거든요. 그죠? 그럼 이 앞에 어떤 미생물 자체가 뭔가 언급이 돼야 돼요. 미생물이 뭐를 먹었다, 먹고 난 다음에 어떤 뭐 아웃풋 결과가 나왔다, 뭐 이런 식의 어떤 배출 이런 게 나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뭐 들어 먹은 거, 인풋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다라는 얘기예요. 알겠죠? 자, 어쨌든 계속 가보겠습니다. 자, 그 미생물의 어떠한 배출. 그래서 rich humus and soil 이렇게 해서 그 뭐예요? 풍부한 어떤 그 나무들하고 그 다음에 토양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요. 자, 미안합니다. 부엽토 미안합니다. 풍부한 어떤 부엽토와 그 다음에 토양 이런 것들이 is in turn 거기에 대한 답례로 the very material 바로 그러한 재료가 된다라는 거죠. 뭐로부터 which a new oak tree may grow 해가지고 새로운 오크나무가 자라게 할지도 모르는 그러한 재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 미생물이 뭔가를 처먹고 난 다음에 똥을 쌌다 칩시다. 그럼 그 똥이나 오줌이 뭐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부엽토라든지 이게 토양이 뭐가 된다는 거예요? 오크나무를 자라게 해줄 수 있는 하나의 큰 주된 어떤 재료가 된다는 거죠. 자, 2번 심지어 이산화탄소. 자, that the squirrel breathes out. 자, 이 다람쥐가 그 다람쥐가 호흡을 해서 내쉬어버린 이 이산화탄소도 뭐가 된다? What that tree may breathe in 이렇게 얘기해서 어떻게 된 거예요? 그 나무, 그 나무예요. 이거 그 나무 알겠죠? 그 나무가 흡입할지도 모르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 나무는 흔히 말하는 오크나무를 얘기하는 건데, 오크나무는 그냥 우리 보통 이제 그거잖아요. 나무는 이산화탄소를 받음으로써 자라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뭐예요? 다람쥐가 뿜어내는 건 이산화탄소니까 다람쥐가 뿜어내는 이산화탄소도 오크나무를 자라게 하는데 크게 도움이 되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그 미생물의 어떤 똥이나 오줌이나 뭐 이런 배설 이런 것들도 뭐 오크나무를 자라는데 도움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 A가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처음이 될 수 없는 이유는 the microbes 때문에 안 되고 그 다음에 the squirrel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느닷없이 왜 자연에서는 쓰레기가 이렇게 자연에서는 왜 쓰레기를 언급하지 않는가? 인간 세계에만 왜 쓰레기가 있는 것 같은데 갑자기 미생물하고 다람쥐가 나온단 말이에요. 맞죠? 그럼 말 자체가 안 맞잖아요. 그죠? 그래서 A는 당연히 처음이 아닙니다. 밑으로 내려가 봅시다. 자, nature is a beautiful harmony of system whereby. 자, 여기서 whereby는 그냥 where이라고 생각하고 관계부사 생각하면 돼요. whereby every system's output is a useful input for other systems. 여기까지 끊어주는데 자연이라고 하는 것은 뭐다? 아름다운 조화의 시스템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아름다운 조화의 시스템. 그러면 모든 시스템들의 어떤 배출, 배설이 뭐가 된다? 유용한 입력이 되는 거라는 거죠. 다른 시스템을 위해서. 아까 얘기했던 거 뭐예요? A번에서 미생물이 뭔가 내뱉는 게 오크나무한테는 좋은 재료가 되고 다람쥐가 내뱉은 이산화탄소가 오크나무한테는 자라게 만든 요소가 된다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그럼 이거는 일단 기본 개념이라고 언급이 되기 때문에 적어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A가 처음이 아니라고 느껴지면 적어도 B는 A보다는 앞에 있다는 거예요. 알겠죠? 적어도 B는 A보다 앞에 있다. 그러면은 일단 자동으로 탈락되는 게 자, A와 B 순서로 된 게 다 탈락이죠. C, B, A가 되는데 A가 어디 갔습니까? 이거. 자, 일단 A, C, B 탈락이고요. 그 다음에 A, B, A, B, C, A, B 탈락이고요. 그러면은 1번과 4번은 자동으로 탈락이 되는 겁니다. 자, 일단 계속 해볼게요. 자, 그 다음에 an acorn 해서 도토리 that falls from a tree 이거 관계대명사입니다. 나무로부터 떨어지는 도토리는 하나의 중요한 인풋이 됩니다. 누구에게? 자, 여기서 나왔죠. 아까 the squirrel 기억납니까? 여기는 a squirrel이라고 얘기했죠. 처음에 언급할 때는 a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 얘기할 때는 the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BA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BCA든 아니면 BAC든 뭐 이런 건 CBA든 간에 어쨌든 B 다음은 A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람쥐에게는 인풋이 됩니다. 무슨 인풋? That eats it. 그것을 먹게 되는 이라고 얘기하죠. 이거는 도토리 얘기하는 거예요. 아콘.
자, 그래서 도토리를 먹는 다람쥐에게는 하나의 중요한 인풋이 됩니다. 입력 요소가 되는 거죠. 자, the byproduct of that delicious meal. 바로 그 맛있는 음식의 부산물.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음식의 부산물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우리가 왜 아웃풋 있었잖아요. 뭐 찌꺼기 같은 거, 이런 부산물. 그래서 다시 말하면 그 다람쥐의 푸, 그러니까 이러한 그 뭐가 되는 거예요? 배설물. 아까 얘기했던 아웃풋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중요한 또 인풋이 되는데 누구에게? The microbes. 아까 나왔죠. 그 미생물들의 뭐가 된다? 인풋이 된다라는 겁니다. 뭐를? That consume it. 이렇게 해서 그것을 소비를 하는. 됐습니까? 그러면 소비한다는 얘기는 처먹는다 이런 얘기니까 그 먹는 것에 대해서 입력이 된다. 그러면은 지금 다시 정리하면은 이 얘기가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거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의 어떤 자연적인 하나의 어떤 그 물체 자체가 누군가에게 먹이가 되고 그럼 그것을 먹은 다람쥐는 배설을 하게 되는데 그 배설물이 누구에게 도움된다고요? The microbes, 미생물에게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럼 아까 우리 A에서 뭐였어요? 미생물이 뭔가 이제 그것도 또 다른 어떤 배설을 하게 될 것이고 그럼 그 배설물이 오크나무에게 유용해진다라고 얘기했었잖아요. 이해됐습니까? 자, 그러면 C가 어느 자리로 가야 되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this cycle 네모칩니다. this cycle. 자, 이러한 순환이라고 얘기했는데 자, 또 C가 처음이 안 되는 이유는 뭐예요? 제일 처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왜 쓰레기가 도시에만 사람들 인간에만 존재하냐 이런 얘기 했었잖아. 아무런 순환 얘기를 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C는 처음이 아닌 거예요. 알겠죠? 그럼 자동으로 CBA가 탈락이 되죠. 됐습니까? 그럼 다시 한번 볼게요. 내가 아까 지금 B, A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1번, 4번 탈락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 CBA 탈락이라고 그랬죠? 그러면은 지금 3번하고 2번이 지금 딱 남아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3번하고 2번이 지금 딱 남아있는 상황에서 이 순환은 이라고 얘기할 때 한번 보겠습니다. 이러한 순환은 is the fundamental reason, 근본적인 이유가 됩니다. Why? Life has thrived on our plentiful millions of years 라고 해서 수백만 년 동안 우리의 행성에서 번성을 해왔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이유가 됩니다. 자, it's like 그것은 마치 뭐와 같더라? our overalls 하는데 이 our overalls가 뭐냐면은 the ancient symbol 그러니까 고대의 어떤 상징인데요. 묘사하고 있는 상징이에요. 뭐를? 뱀 또는 드래곤을 상징하는 건데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먹고 있는 그것 자체가 소유하고 있는 꼬리를 먹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뱀이 이렇게 해가지고 딱 있으면요. 뱀 머리가 있고 뱀 맞습니다. 알겠죠? 표정이 웃지 마. 자 뱀이 있는데 뱀이 뭐 이렇게 몸을 이렇게 딱 꼬게 되면은 뭐 이렇게 꼬을 수 있잖아요. 이 꼬게 머리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 꼬리가 있잖아요. 그럼 이걸 먹으려고 계속 돌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알겠죠? 이게 뭔가 남의 먹인 줄 알고 지 꼬리인 줄도 모르고 그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in a way 어떤 방식에서는 자연은요 진정으로 is a constant cycle 해서 지속적인 끊임없는 순환을 한다라는 겁니다. of consuming itself 그거 자체를 소비하면서 그러니까 결국은 그거 자체를 소비를 하면서 지속적으로 변화를 시켜주고 있더라 하는 내용이 이렇게 정리가 되니까 자 그러면 C번은 다소 뭐가 돼요? 계속 순환한다라는 그 과정 다음에 이 순환이 이제 근본적인 이유가 된다 하는 거니까 C는 제일 끝이 되겠죠. 그러면 답은 뭐가 되겠습니까? B, A, C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B, A, C 이 B, A, C가 정답이 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문장에서 그러면은 이게 무슨 상관이에요? 라고 얘기할 때 자, 인간에게는 어떤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인간에게는 어떤 물건 자체가 쓸모없는 것으로 여겨지게 되면 그것 자체가 쓰레기가 되지만은 그것이 자연의 넓은 곳에 가게 되면은 쓰레기가 아니라 뭔가 유용한 자원이 될 수 있다. 이런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7번 문장 집어넣기로 한번 가볼게요. 자, they are more likely to benefit from the assistance of a formal teaching environment입니다. 자, 그들이 일단 누군지 모릅니다. 근데 자, 보세요. be likely to 동사 원형하면 내가 뭐라고 했습니까? be likely to를 may랑 같은 뜻으로 보라 그랬죠. 뭐뭐일지도 모른다. 뭐뭐 할 것 같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좀 더 뭐 할 것 같더라? 이득을 얻을 것 같더라. 뭐로부터? 도움으로부터. 무슨 도움이냐? of a formal teaching environment. 정규 가르침 환경.
다른 말로 형식적인 가르치는 환경의 도움으로부터 이득을 얻을지도 모른다. 형식적인 가르침이라고 하면은 내가 여러분들하고 수업할 때 내 혼자 떠드는 거 있죠?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직접 교수법 이런 거. 알겠죠? 이런 것들로부터 도움을 받을지도 모른다. 근데 뭐 우리 직접 교수법은 우리 교육학적 측면에서 얘기하면은 뭐 물론 장점도 되긴 하지만 오히려 단점을 좀 많이 부각하다 보니까 학생들의 어떤 직접적인 참여도가 좀 떨어져요. 근데 중요한 거는 학생들이 직접적인 참여할 마음이 없다 보면은 직접 교수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면 이렇게 해서 학생들이 도움을 받아야 되니까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이 데이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냥 형식적인 가르치는 환경에서 도움을 받을지도 모른다. 그러면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은 약간 의존적인 학습을 하려는 경향이 높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은 적어도 위아래는, 그러니까 위에는 적어도 이거에 반대되는 얘기가 나올 것이고 밑에는 이 글에 따르는 어떤 비슷한 내용들이 한 번 더 언급이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위아래의 어떤 차이점들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your personality and sense of responsibility affect not only your relationships with others, your job and your hobbies, but also your learning abilities and style.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일단 지금 뭐 관계 이런 게 뿐만 아니라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your learning abilities and style이라고 하고 당신의 성격과 당신의 책임감이 영향을 끼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not only부터 해가지고 이 부분까지는 별로 그렇게 해석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알겠죠? 중요한 내용은 그게 아니기 때문에. 자, 당신의 성격과 책임감은 뭐에 영향을 끼친다? 당신의 어떤 학습적인 능력과 학습 스타일에 영향을 끼친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지금 제일 중요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some people, 몇몇 사람들은 매우 self-driven 합니다. self-driven 하면 자기 주도적인이죠. 우리가 학습할 때 가장 많이 떠오르는 유행어 중에 하나가 바로 자기 주도적 학습. 지가 계획 짜서 지가 열심히 공부하는 거. 자기 주도적 학습이 잘 돼 있는 사람은 절대로 내가 학원 강사라서 좀 이런 말하기 그렇긴 하지만 학원 안 댕기고요. 그냥 학교 공부 열심히 하고요. 알아서 지가 자료 찾아갖고 공부해요. 그거는 분명히 기억하세요. 자, 몇몇 사람들은요 매우 자기 주도적입니다. 그들은요 좀 더 뭐 할 것 같습니까? Be lifelong learners 해서 장기간의 어떤 학습자가 된다. 그런 자기 주도적으로 장기간의 학습자는 얘기는 학원에서는 금방 요거까지만 딱 듣고 그냥 성적 잘 나오면 끝 이런 식으로 하는데 얘들은 장기적으로 계속 배워 나가려고 한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은 1번하고 1번 그러니까 1, 2번 다시 2번 사이의 앞뒤 문장은 지금 서로 연결된 거기 때문에 별로 문제가 되는 게 없고요. 자, 3번 내려가 볼게요. Many tend to be independent learners 해서 많은 사람들은 뭐 하는 경향이 있다. 줄 그어줍시다. 독립적인 학습자가 되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 이 독립적인 학습자가 바로 자기 주도형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독립적인 학습자가 되려는 경향이 있고 do not require structured classes. 요거 밑줄 그으세요. 구조화된 수업을 요구하지 않는데요. 구조화된 수업은 아까 뭐예요? 우리 주어진 문장에서 얘기했던 형식적인 가르침의 환경인데 그런 형식적인 가르침의 환경을 요구하지 않아요. 누구와 함께하는? instructors. 그러니까 그들을 도와줄 교사나 또는 교수나 또는 강사나 이런 사람들과 함께 구조화된 수업을 요구하지 않는다. 그럼 이것도 지금 연결고리 되는 거죠. 자기 주도형 학습에서 계속 내려오는 거니까요. 그죠? 자, 그랬는데 other individuals 자, other 볼게요. 다른 어떤 사람들은요. 자, peer oriented 동료 중심주의고 그 다음에 종종 follow the lead of another 또 다른 사람을 종종 따르고자 합니다. 어디에서? in unfamiliar situation. 요것도 해줄 거 주세요. 자, 익숙하지 못한 환경에서 다른 사람의 어떤 지도나 이끌을 따라가려고 한다. 이거는 일단 자기 의존이 아니죠. 그러니까 자기 주도가 아니라 타인을 의존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4번부터는 살짝 얘기가 좀 달라지는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아까 주어진 문장에서 대의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누구냐라는 것을 일단 앞에서 언급을 해줘야 되거든요. 알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이 이러이런 경향이 있는데 그들은 그 어떤 형식적인 어떤 가르침의 환경에서 뭐한다? 좀 더 이렇게 따르려고 한다. 이렇게 논리 구조가 전개가 돼야 돼요. 그러면은 적어도 other individuals가 뭐가 돼요? 먼저 나와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they가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누가 되냐? 5번일 수밖에 없습니다. 남은 게 무슨 보기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죠?
자, 계속 가볼게요. 5번 아까 그 주어진 문장 해석했으니까 됐고요. 자, they may be less likely to 덜 뭐뭐 할 것 같더라. pursue learning throughout life without direct access to formal learning scenarios or the influence of a friend or spouse라고 얘기하는데 자 여기서요 한번 끊어봅시다. 삶의 전체에서 학습을 추구하는 걸 덜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뭐가 없으면 without direct access 직접적인 접근이 없으면 그럼 이 직접적인 접근이 뭔데요? to formal learning scenarios라고 해서 여기까지 다 끊어버릴게요. 그러니까 요 단어죠. 형식적인 어떤 학습의 어떤 시나리오라든지 아니면은 그 친구나 배우자의 영향력 이런 것들이 없는 그런 삶의 전체 내에서는 학습을 추구하려고 안 한다 이런 얘기예요. 학습을 추구하지 않는다. 뭐예요? 누가 공부해라. 자 누가 가르쳐준다. 누가 옆에서 봐준다. 이렇게 안 하면 공부 안 한다 이런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답은 일단은 5번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건데 문장 집어넣기 예상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게요. 첫 번째 문장에서 잠깐만요. 첫 번째 문장에서 자, 당신의 성격과 책임감이 학습의 뭐에 대해서도 영향을 끼쳐준다.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예요? 성격이나 책임감, 그러니까 성격이 이런 사람, 성격이 자기주도적인 사람, 이런 사람들은 뭐한다? 알아서 공부를 하기 쉬울 것이고 자기주도적이 아닌 사람은 남을 의존하게 된다. 그래서 얘는 만약에 빈칸 2개짜리를 하나 얘기할 것 같으면은 아까 얘기했던 요 셀프 드리븐 있죠? 요거 일단 빈칸 예상 하나 잡고요. 그 다음에 하나가 뭐냐면은요. 요 피어러 오리엔티드 있죠? 동료 중심의 이거 요거를 또 다른 빈칸 예상으로 잡아서 단어 집어넣는 거에서 A, B 둘 다 그냥 설정해버리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어휘 문제에서 얘기할 때 요 레스 있잖아요. 레스 덜 뭐뭐 할 것 같더라. 요거 좀 생각하면 되겠고 그 다음 문법 얘기할 때는 other 다음에 individual 쓰니까 복수명사 되는 거고 요런 거 확인해 주면 됩니다. 그 요거 있잖아요. 뭐 구조 파악 뭐 어떻게 한다 뭐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자 without 해놓고 뭐가 없으면 직접적인 접근이 없으면 그리고 영향력이 없으면 됐습니까? 여기서 old 같다고 해가지고 이거 안 하면 이거 안 하네요. 그 얘기 해석하지 마세요. 우리가 집합에서 얘기할 때 올은 합집합이잖아요. 그러니까 얘 아니면 얘란 거는 둘 중에 뭘 해도 상관이 없다 이런 뜻이에요. 알겠습니까? 교집합 아니에요. 합집합이에요. 그래서 조금 내용이 어렵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되게 좀 단순한 건데 요것만 잘 기억을 했으면은 5번 답이란 걸 쉽게 찾을 수가 있었을 것이고 형식적인 학습의 환경이라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익숙하지 않은 단어라서 좀 생각할 수 있는데 아까 설명했잖아요. 형식적인 환경이란 건 뭐라고요? 내가 니들한테 그냥 무조건 떠들고 니들 그냥 듣기만 하는 게 형식적인 환경이라고요. 그리고 안 했어? 이 새끼야 하면서 막 이런 뭐라 하고 있잖아요. 그런 걸 선생님 더 뭐라 해주세요. 뭐 어떤 뭐 자학적인 뭐 가학적인 무슨 뭐 변태도 아니고 아무튼 뭐 그런 것들 더 가르쳐 주세요. 더 안 가르쳐 좀 제가 불안해 미칠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이 아까 얘기했던 타인을 의존하는 거고 그냥 자기가 계획 짜서 자기가 알아서 하면 그게 셀프 드리븐이 되는 거예요. 피어러 오리엔티드는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개념도 잘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38번 볼까요? 38번까지 시간이 될란가? 38번까지 하겠습니다. 하나 끄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39번부터 장문 끝까지 다 해버릴게요. 자 38번 보면은 자 they passed the ball. 자 그들이 그 공을 건네줬을 때 그들 일단 누군지 모르고요. A man in a gorilla suit. 고릴라 옷을 입은 한 남자가 자 고릴라가 왜 나온지 모르겠지만 고릴라 남자가 walked into the middle of the group. 그 집단의 중앙으로 들어가게 되었는데 thumbed his chest. 그의 가슴을 약간 쿵쿵쿵 쳤대요. 그런 다음에 walked up. 걸어 나갔다는 얘기입니다. 자 일단 상황 설정이 어떻게 되는지를 잠깐만 살펴볼게요. 일단 무슨 집단이 있었겠죠. 그룹 뭐 이렇게 있었겠죠. 그 다음에 집단이 있었는데 뭐 공을 패스를 이제 뭐 이렇게 했겠죠. 뭐 이렇게 주고 뭐 이렇게 주고 했겠죠. 그랬는데 갑자기 무슨 고릴라가 갑자기 고릴라를 입은 사람이 중간에 딱 튀어나와가지고 거기서 붕붕붕 하고 이렇게 그냥 갔대요. 알겠죠? 이게 지금 이 상황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시작부터 이제 어디로 접근되는지 한번 마찬가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조지 오웰이 쓰기를 To see what is in front of your nose. 당신의 코앞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기 위해서는 보는 것은 needs constant struggle. 지속적인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노력.
좀 미친 듯이 끊임없는 노력이에요. 자, we are surrounded by opportunities. 우리는 기회들에게 둘러싸여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종종 we do not even see them. 우리는 그것들을 보지 못합니다. 아직까지 실험이 어떻게 되었다는 얘기 모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데이가 지금 자체가 언급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opportunities를 데이로 설정해야죠. 그들이 기회가 공을 주진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1번은 자동으로 탈락이에요. 자, 프로페서 리차드라고 와이즈먼이라는 사람이 did a dramatic and extreme test of this. 드라마틱이고 extreme이고 나발이고 이건 별로 중요한 건 없습니다. 그냥 did test of this. 이것에 대한 실험을 했답니다. 자, 그럼 실험했는데 아직까지 대인은 안 나왔죠. 공 건네준 사람 누군지 모르니까. 자, he asked. 그는요. 줄 끕시다. A group of volunteers. 자, 한 자원봉사자 무리들에게 to count the number of the times 횟수를 세라고 요구했대요. 뭐를? A basketball team, 한 농구팀이 그 공을 passed, 전달해주는 그 횟수를 이렇게 해보라고 얘기했답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 이해됐죠? 그러니까 그런 실험이 이제 나왔다는 얘기인데 3번 뒤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Quite a few volunteers, 꽤 어느 정도 되는 소수의 volunteer가 정확하게 그 수를 세었습니다. 얘는 동사예요. 부사이고. 그렇지만 오직 뭐예요? 20명 중에 5팀이 5명이지 5팀인지 모르겠죠. 20명의 자원봉사자 중에 5명이 noticed, 알아차렸죠. 그 고릴라를. 자, 고릴라 여 나왔어요. 답 3번인 거 알겠습니까? 위에서 고릴라 한 번도 언급 안 됐잖아요. 근데 드디어 고릴라가 이어서 언급됐어요. 고릴라를 아무도 못 봤대요. 아까 주어진 설명이 뭐라고요? 공 건네주기 하고 있는 고릴라가 튀어났다가 갔다고요. 근데 그걸 이제 20명 중에 5명이 5명만 알아차리고 나머지는 계속 공 주는 횟수만 알아차렸다는 거예요. 고릴라가 왔는지 안 왔는지도 모른다는 거죠. 그게 이제 더 고릴라, 이 더 때문에 위에서 분명히 고릴라 언급된 게 어디에 나와야 될 것인데 지금 어디 나왔다는 거예요? 지금 3번 자리에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논리적으로. 알겠습니까? 자, 4번 뒤로 넘어가 봅시다. The same applies to our professional lives. 자, 같은 어떤 똑같은 것이 뭐 해야 된다? applies, 적용되어집니다. to our professional lives. 우리의 전문적인 삶에서도 적용이 되어집니다. 요거 또 다른 어떤 문장 집어넣기 예상으로 할게요. 이제부터 또 다른 얘기할 거기 때문에 We are so focused on keeping score and managing day to day. day to day는 이게 날마다니까 그냥 부사로 버리면 되겠고 날마다 점수를 유지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managing 계속 이제 관리하려고 합니다. 관리하는 데에 너무나도 집중을 해서 then 나와요. so then 나왔죠. 너무 뭐뭐 해서 we do not notice. 우리는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뭐를 알아차리지 못해요? The endless opportunities. 그 끊임없는 기회들을 알아차리지 못해요. That are in front of our noses. 우리의 코앞에 있는, 그러니까 뭐 흔히 말하는 눈앞에 있는 바로 가까이에 있는 기회들을 가지지 못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내용은 뭐냐면은 너무나도 이제 그 점수라든지 뭐 그 실질적으로 해야 되는 것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또 다른 어떤 기회나 이런 것들을 잡아내지 못한다라고 하는 약간은 좀 비판적인 이야기로 보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내용은 별로 어렵